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적 시점 점검이 어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부 팀 중에서도 좀 다룰 만한 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 탈 2부급 스쿼드를 가졌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한 두 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원 삼성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두 팀은 어떻게 이적 시장 지금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원 삼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 라인업은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밈이 된 뮬리치나 이런 선수들도 출전 시간 기준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윙들은 그냥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넣어놨고, 김상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이라도 그 포지션에 뛰었으면 출전 시간 기준에서 좀 최대한 실제 포지션이나 이런 거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원래 이 포지션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뛰었다 그러면 최대한 넣으려고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에서 박지민이 빠졌고요. 그리고 수비진에는 장호익, 이시영, 미드필더진에는 이종성, 김보경, 피터, 공격진에는 뮬리치, 김주찬이 입대하고 마일랏, 이규동, 손석용 선수가 나갔습니다. 이에 반해 주요 인을 보면 김민준 선수 들어왔고요. 수비진에는 권한규와 정동윤은 오피셜 뜬 상태고, 안드라데 같은 경우에는 곧 오피셜 뜬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떴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뜬 상황이지만 거의 거피셜이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진에는 이민혁과 최영준 선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공격진에는 김지현,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세라핌 선수가 영입되어 있는 현재 수원 삼성입니다. 자, 이러한 이적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베스트 11은 왼쪽과 같습니다. 양영모 키퍼, 백포에 이기재, 안드라데, 권한규, 정동윤, 그 중원에는 최영준, 강현묵, 홍원진, 가장 윗선에는 브루노 실바, 일루첸코, 세라핌까지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치 기준이고요. 지금 K2 외국인 선수 출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지금 완전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서 이 라인업이 실제로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6명 보유 4명 출전인데 K리그 2도 4명 출전이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 점 죄송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해 가치를 보면 355만 유로로 하나 약 54억 정도 되는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K리그 1에서도 355만 유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낮았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2025년을 보면 492.5만 유로, 이 정도면 1부급 스쿼드라고 해도 1부급 스쿼드의 가치라고 해도 당연히 틀리지 않습니다. 492.5만 유로면 한화에 약 75억 정도에 달하는 금액인데, 지금 외국인 선수진도 그렇고 베스트 11 새로 들어온 걸 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4명 정도고요. 나머지 7명의 선수를 지금 새로운 선수로 가치 기준으로는 채울 수 있을 만큼 수원 삼성이 많은 개혁을 단역했다는 걸 알 수 있고, K2 기준으로는 양재 영입이고, K1 기준으로도 이 정도면 하위권 팀이 이 정도 영입했으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라인업 보면 K2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약점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동윤이 풀백에서 어떨 것인가, 그리고 최영준 선수가 돌아와서 몸 상태 어떨 것인가,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차치하고 보면 지금 수원 삼성의 스쿼드는 정말 일부에서는 딱 따라올 만한 팀이 있냐 했을 때 당당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수원 삼성은 지금 스쿼드를 잘 구축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수원의 영입 중 가장 기대되는 건 저는 90년생 공격수 일류첸코 선수인데요. 지난해 38경기 동안 14골과 5개도 기록했던 일류첸코는 K리그 1, 2를 통틀어서 최고의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입니다. 187에 82라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어서 포스트 플레이까지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각형 공격수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일류첸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K리그에서의 경험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팀 리더로서도 영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류첸코의 영입은 굉장히 큰 영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K리그 1 베스트 11 스트라이커 부문 후보였고요. K리그 1 36경기 나서서 14골 5개도 기록했을 정도로 여전히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물론 이게 스탯 쌓기다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수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수원이 영입한 톱들 중에서는 가장 검증된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수원의 공격 전개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다른 활동량이나 이런 건 몰라도 득점하는 거에 관해서는 이게 클래스가 영원하다는 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활용 가치도 높지만 진짜 공격수로서의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선수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일류첸코를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은 왼쪽에 이제 나와 있고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주요 아웃 보면 김유성 키퍼 나왔고, 수비진에는 김현수, 정동윤, 요니치, 김준엽, 센터백 둘, 풀백 둘 이렇게 팀을 떠나게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김현수는 이제 군 입대를 한 거고요. 미드필더진에는 은포쿠 선수가 주요 아웃으로 볼 수 있겠고, 공격진에는 송시우, 지현학 정도를 주요 아웃 선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또 인을 보면 황선민 키퍼가 이제 뭐 세컨 키퍼 정도로 아마 영입이 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주용, 김명순 이 두 명의 풀백이 영입이 됐고, 3백에서 백4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센터백 수는 사실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센터백은 아직 영입이 없고, 미드필더진 아직 영입 없고요. 공격진에는 이동률, 박호민 그리고 바로우 선수가 이적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 이적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의 예상되는 베스트 11을 왼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범수 키퍼, 백포에는 최우진, 데브리지, 김건희, 김명순, 중원에는 문지환, 이명주, 신진호, 그 위쪽에 제르소, 무고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바로우가 되겠습니다. 2024년에 베스트 11 가치는 460만 유로, 하나 69억이었습니다. 최하위로 강등이 됐지만 그래도 돈은 꽤나 썼던 인천 유나이티드인데, 올해도 보면 뭐 일부 나간 선수도 있고 한데 결국은 또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만큼 지킬 건 지키고 올릴 건 올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직전감을 잘 지켜냈는데요. 중원에서의 이탈이 은포쿠 선수, 외국인 선수인 은포쿠를 제외하면 뭐 이명주, 신진호, 문지환, 김도혁 다 남아 있고요. 수비진에서도 최우진, 김건희 같이 유망한 자원들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선수가 영입된다면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걸 직전감을 지킨 게 인천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혁신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모로 시작을 좀 늦게 하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한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본 건 인천 유나이티드 그래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시간이 좀 지나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신속히 좀 진행을 해서 팬들이 원하는 보강이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특히 바로 같은 부분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의 가장 기대되는 영입이라고 하면 역시 92년생 공격수 윙어 바로우인데요. 바로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록은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좀 보면 바로우는 전형적인 윙어의 표본 중에 하나고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에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창출에도 능력이 있다는 걸 꽤 오랜 기간 증명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이 3개월 급여 중에 1개월분만 받았고요. 그러면서 FA로 이제 인천행 가능성이 높아졌던 거기도 한데, 이 선수가 전북에서 떠난 이후로 사우디에 갔다가 사우디에서 이제 시바스 스포르라는 튀르키예 리그 팀에서 이제 임대를 가기도 하면서 살짝은 난이도가 높은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뭐 공격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뭐 그래도 바로 선수의 능력치가 아직까지 막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앞으로 보면 만약에 바로 선수가 영입될 경우에, 왜냐면 바로우는 오피셜 찍고 팀에 와서 훈련할 때까지 봐야 되니까요. 어쨌든 바로우가 영입이 된다면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제르소 바로우 조합을 막는 건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일부에서도 제르소 바로우 조합 막는 건 버거워하는데, 과연 K리그2의 어떤 경험이 적거나 혹은 움직임이 덜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고 막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정환 감독의 픽이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우의 어떤 불안정한 면이 있음에도 윤정환 감독은 바로우를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우가 언제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제르소 바로우 조합이 뭐 가동되는 시기까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사까지 합하면 제르소, 무고사, 바로우인데 이거를 막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도 이 바로우의 영입은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영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 이적 시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뭐 살펴보시면서도 아셨겠지만 정말 탈 2부급 스쿼드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트랜스퍼마크트 기반 가치로 봤을 때에도 몇몇 K리그 1 구단보다 오히려 높은
이 평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라서 꽤나 또 이 구단들의 플레이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K리그2를 지켜볼 만한 이유가 몇 개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사실 지난해에는 플레이오프 갔을 때 1부, 2를 이길 팀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의 뭐 네임밸류만 가지고 축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스쿼드면 뭐 플레이오프 올라갔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내지는 뭐 K리그2 우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에서 K리그2에서 좀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K리그 1만큼 제가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K리그 2도 한번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